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욱 발빠른 정보, 심도 있는 분석으로 찾아온 오프닝벨 2부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켓 리더 시간인데요. 특히나 영화 속 기업에 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신 영화 속 이 기업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기업 코드를 한훈식 기자님과 조금 더 면밀하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앵커님하고 저 영화 속 기업은 처음이죠. 그렇죠.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적인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오늘 영화 같은 경우가 그린북인데 네. 그린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KFC라는 기업 그리고 KFC가 우리나라에 어떤 진출하게 된 계기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KG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쌍용차 인수한 그 네, 네. 기업하고 또 KFC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골고루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앵커님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거는 잘 못 봤고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이렇게 쫙 보면은 10대 때부터 늘 영화를 좀 즐겨 봤던 것 같아요. 가장 감명 있게 아, 감명 있게 본 영화 이제 제 인생 영화로 좀 꼽힐 수도 있는데 10대 때 본 건데 클래식이라고 이제 손예진 주연의 조승우와 손예진과 조인성 주연의 클래식인데 10대 때인데도 용돈으로 그렇게 뭐 제 차, 3차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V로 이제 재방해 줄 때도 보면은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여운이 다가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쭉 봤습니다. 아, 그게 네네. 왜냐? 네. 초등학교 때 보면 집 근처에 그때는 소위 말하는 삼류극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화가 한번 이렇게 그 필름 영화였죠. 요즘 같은 네네. 디지털 영화가 아니고 개봉관에서 영화를 먼저 상영하고 그다음 재개봉관 가고 그다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삼류극장 가면 뭐 제 기억으로는 50원 내고 들어가면 영화를 뭐 3편까지 틀어줍니다. 그때부터 영화를 쭉 보게 되었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농땡이 피우면서 그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게 교복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다가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쭉 봤습니다. 보고 또 본격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가투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당시 전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용산 내에 극장이 2개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영화, 저 영화를 좀 보게 됐었고 또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국내에 개봉될 보통 한 6개월 정도, 뭐 늦으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필름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용산 캠프 같은 경우 영화를 좀 헐리우드 영화를 남들보다도 뭐 한 6개월 더 일찍 그런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한 달에 꼭 한 2~3편 정도 영화를 꼭 봅니다. 보는데 최근에 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초반에 본 영화거든요.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뛰어오르죠. 그리고 또 한산용의 출연. 한산용의 출연 제가 보고 싶었었는데 못 봤네요. 탕웨이 주연한 예정된 이별인가요? 그 영화 한번 봤습니다.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 기자님의 좀 영화관도 좀 들어봤고요. 저도 좀 새삼스럽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들 좀 떠올리면서 좀 좋은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영화는요. 이제 실존 인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린북이라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좀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실존 인물인 이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그의 운전기사인 백인입니다. 토니 발랑론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동영상 준비되어 있죠? 예고편 잠깐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그러면 나누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셜리라는 게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렇죠. 피아니스트이고 같이 등장하는 토니 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운전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 남부로 이 콘서트 투어를 떠나면서 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쭉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 간의 어떤 중년 남자 간의 어떤 브로맨스라고 합니까?
그런 그렇죠. 정도 네네. 느낄 수 있습니다.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2019년 초에 봤습니다. 초에 봤는데 이 영화 속에 있던 계절적 배경이 네. 늦가을 늦가을.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국내 개봉은 이게 2019년 1월 달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래요. 차라리 좀 더 빨리 아, 그렇겠네요. 크리스마스 때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그렇네요. 크리스마스 때 모든 사람들 뭐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따뜻한 예온, 감정을 교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린북 조금 대략적으로 좀 살펴주셨는데, 이 감독이 덤앤더머와 내겐 너무 가벼운 그대 등을 연출한 페럴리 형제 중에 형인 피터 페럴리 감독의 작품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어떤 거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코미디 대표적인 영화의 영화가 덤앤더머. 또 하나 또 있지 내겐 않습니까? 너무 가벼운 예, 그녀라고 예. 이건 그래가지고 로맨틱 코미디 좀 예, 종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특유의 좀 과하지 않고 소소한 그런 웃음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예, 것 영화 같아요. 속에 보면 이렇게 뭐 약간의 어떤 그런 재미가 하나 들자면 네, 어디야 이게 토니가 네, 그 돈이 생활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먹기 대회에 나갑니다. 친구하고 그죠. 내기를 하는 거죠. 어. 뭐. 그 당시 그 영화에서 여기서 보면 햄버거를 56개인가 먹습니다. 네네. 그 친구는 52개를 먹고 그래서 $50를 걸었으니까 $50를 챙겨옵니다. 챙겨오니까 당시 뭐 그때 이렇게 당장 집세가 떨어졌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축지서입니다. 아주 잘했다고. 그런 어떤 그렇죠. 잔잔한 유머 코드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앤더머도 그렇고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대도 그렇고 이런 걸 로맨틱 코미디나 코미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린북도 참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긴 예, 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화 그린북의 배경이 1962년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흑인 피아니스트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에 대한 뭐 이런 인권 사항은 또 어땠을까요? 좀 좋지는 않았을 것 예,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후 1865년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남부 같은 경우 켄터키라든지 미시피 같은 경우가 미시피 같은 경우 1995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95년에요. 1995년 거의 100년, 130년 이상이 그렇죠. 흘러서 왜 그러냐? 네네네. 당시 연방 헌법에서는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각 주의회가 연방 헌법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피 같은 경우에는 1995년까지 노예 제도가 유지되어 있었고 당년 1960년대 같은 경우 미국 거의 남부 거의 제주가 다른 주들도 네네네.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아니 뭐 화장실을 가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화이트, 칼라다 이러죠. 네네네. 딱딱 구분돼 있었고 이게 뭐 식당에서도 흑인이 유색 인종이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을 입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쭉 겨뤄지는데 사실 뭐 흑백 갈등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요새 보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올바름, 뭐 영어식 표현으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흑백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대표적인 영화가 1980년대 후반에 개봉된 미시피 버닝.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잔혹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네. 관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잔하게 그 흑백 갈등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뭐 보는 관객들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운을 찾고 그 영화 속에서 있던 그런 흑백 갈등 그런 걸 느끼고 네. 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제도를 바꿔야 하나 그런 당위성을 느낍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있고 네.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게 뭐 극진보, 뭐 하단 부대 뭐 그런 식이 있는데 네. 일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베 사이트에 탐닉하시는 젊은이들도 있고 뭐 태극기 부대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그린북을 보면 감동을 느낄 겁니다. 적어도 서로 어떤 그런 다름을 네.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르다는 거죠. 뭐 다르다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상황도 조금 살펴주셨는데요. 자, 근데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그린북이라는 게 예. 제가 듣기로는 가이드북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가이드북인가요? 그래서 뭐 미국 남부를 여행할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식당, 아, 모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또 그 인종차별성이 그렇죠.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뭐- 가이드북이네요. 네. 가령 뭐 켄터키주 뭐 어느 도시에 가면 흑인들이 갈 수 있는 모텔을 식당은 뭐 그래서 목록으로 쭉 나와 있는 네. 그게 그린북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자, 그렇게 이제 뭐 인종차별성이 있는 이 가이드북이라는 이 상징적인 매체를 또 이제 제목으로 좀 만들었는데 네.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흑인 하면 그래도 최하층민으로 좀 많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는 엘리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것도 돈 셜리는 역사상 최고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존임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8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요. 또 심리학 박사학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참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잠깐 돈 셜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네.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당시 소련이죠. 레닌그라드 음악원에 유학도 하게 됐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따게 된 경우가 좀 이채로운데 워낙 계속 이렇게 뭐 지휘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반항심에서 아. 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또 심리학 박사학위도 심리학 박사 하게 따게 네. 나머지 또 언어에 또 이렇게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발휘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그렇죠. 8개국에 유창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떤 그런 미국 사회 흑인이란 존재는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아주 뭐 어떤 잘났지만 어떻게 보면 백인 상위층과에도 버금가는 어떤 그런 직업과 엘리트 의식 교육 수준을 받았지만 네. 미국 어떤 주류 사회에 편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또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태생이라 볼 수 있는 흑인 사회에도 네. 제대로 어떤 그런 진입을 하지 그러네요. 못했습니다. 어. 일종의 어떤 그런 뭘 합니까? 이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네. 저 집단에도 속하지 그렇죠. 못한 뭐 어떤 뭐 고독한 영웅이라고 표현을 해야 그럴 됩니까? 수 있겠네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돈 셜리와는 다르게 토니는 백인입니다. 근데 네. 토니 립이라는 별명답게 입으로는 허풍이 좀 세고요. 예, 예. 몸으로는 이제 또 주먹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제 그 전에 예절 같은 거, 뭐 예의 이런 거는 절대 이 토니 사전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예, 토니 립 이게 각종 인물이 그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입니다. 아, 당시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한테 좀 이렇게 하얀 끔둥이라는 그런 어떤 모멸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니 역을 맡게 된 비고 모태선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르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던 그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역할을 토니 역할을 맡으려고 뭐 몸무게를 한 20kg 정도 더 찌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이- 그런 노력을 예, 예. 했고. 사실 또 네. 이 영화로 해서 이쪽 비고 모태선이 2019년 아카데미상 그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흑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가 고용한 백인 운전사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데요. 이 영화 초반에는 서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도 조금 잦았다고 합니다. 예. 한번 짚어주시죠. 전혀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그렇죠. 이쪽 돈 셜리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지만 아주 상위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영화 속에서는 저택이 카네기 홀 안에 자기 집이 있는 걸로 맞아요. 나옵니다. 네, 네. 그런 반면에 이쪽 토니 같은 경우 사는 쪽이 뉴욕에서도 좀 이렇게 못 사는 지역 브롱스라는 쪽에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집세도 내야 되고 원래 호텔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근무를 하다가 네.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바 같은 데서 약간 해결사 비슷하게 난동 피우는 손님 있으면 쫓아내고 그런 식의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변변치 못했죠.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이쪽 운전사 겸 뭐 이렇게 뭐 가이드 겸 집사로 들어가게 그렇게 됩니다. 됐군요. 네. 전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하다 그쵸. 보니까 언어도 전혀 다릅니다. 아, 쓰는 표현, 그러니까 네. 영어식 영어를 쓰겠지만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쪽 그 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급 영어를 쓰는 엘리트 반면에 영어를 쓰는 토니 같은 반면에. 경우에는 굉장히 또 우리 하층민에 있던 그런 영어를 그렇죠. 씁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투 콘서트를 떠나면서 이 토니가 자기 와이프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쓰는 표현이 뭐 보고 싶다, 뭐 그런 표현, 단순하거나 뭐 뭐. 아주 단순한데 그 셜리가 편지 쓰는 걸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써라는 정착을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겠다. 합니다. 네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쉬웠던 게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거였다. 어. 와이프가 이 편지를 받고 네네네. 깜놀하죠.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 말을 그런데요. 예. 이렇게 남편한테 받게 되니까 예, 예. 네, 더욱더 그런 도움도 주고 예. 서로가 처음에는 좀 다툼을 많았었지만 좀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좀 더 서로가 서로한테 물들면서 좀 그렇죠. 뭐 필요한 관계가 됐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2개월 동안 이렇게 쭉 미국 남부를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 상대방이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서로가 나서 도와줍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떤 서로의 어떤 굳건한 그 어떤 중년 남자의 어떤 그런 브로맨스를 좀 브로맨스 맞아요. 만들었다고 네,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남자의 좀 우정과 또 어떻게 보면 사랑 좀 믹스가 돼 있는 브로맨스 예, 예.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편견을 버리고요. 또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는 음식만한 게 없습니다. 예, 예. 이 그린북에도 그런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네. 영화 쭉 가다 보면 켄터키 쭉 진입 하다 보니까 간판이 있습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KFC. 하니까 네네네. 토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오. 하니까 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은 못 먹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손으로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셜리 네. 같은 경우에는 우한 식당 가서 맞아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당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음식을 그렇죠. 먹냐고 합니다. 근데 뭐 차를 쭉 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치킨 한 조각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네. 건네주다 보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죠. 셜리가 느끼기에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서로를 또 엮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로가 좀 서로를 연결시키는 음식인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자, 근데 이 켄터키 주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팔던 커널 샌더스가 이제 1952년에 유타주로 넘어가면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KFC를 열면서 예, 예. 유명해졌습니다. 예, 요 네. 질문 이제 앞서 답변 앞서서 아, 네네네. 혹시 그 앵커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어떤 음식으로서 이렇게 뭐 상대방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어떤 그런 이 기억이 있으시는가요? 그런 거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아. 요즘 또 저희 2030 세대들은 음식으로 좀 맛집 탐방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저도 좀 그러고요. 예. 또 여자분들은 그렇게 서로 음식을 먼저 먹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아. 여자 둘이서도 이제 뭐 친구끼리도. 예.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저희 MZ 세대들이나 아니면 20, 30대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여자분들 좀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마라탕? 네네. 아, 중국 음식이죠.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 요새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사실-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예, 드셔보시는 예, 하고 네네. 뭐 MZ 세대 좀 말씀하신 저희 같은 뭐 40, 50 세대들도 사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커피보다는 네. 밥을 같이 먹어야 그렇죠.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네. 저도 사실 뭐 쭉 돌이켜오면서 뭐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건데 사실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하다가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또 친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어색하다가도 서로를 또 약간 오해했다가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아온 이야기, 뭐 앞으로 살아올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특성상 밥은 먹고 다니냐, 뭐 맞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이런 멘트를 좀 인사치레로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이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환경에 있는 나라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 민족이야 사실 옛날에 좀 뭐 보릿고개 같은 경우. 못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세요. 네네네. 인사였는데 그게 보니까 꼭 뭐 인사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정감 어린 안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지적이세요. 그런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이 멘트가 너무 자연스러운 현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유대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해주는 이런 음식들, 예, 예. 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예, 예. 할게요. 이 프라이드 치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KFC가 1952년에 유타주에서 처음 열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기 창업자. 예. 이거 예. KFC 가게 가면 옛날에는 있었죠. 이렇게 할아버지 상. 할아버지 동상 같은 게 동상 딱 같은 거. 있었죠. 예. 네네네. 근데 요새는 없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커널 샌더스입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배경이 나오게 된 게 이게 미국 남부 쪽에서 그 백인들 백인들이 그 닭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닭뼈라든지 닭다리라든지 닭대가리 같은 건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갖고 만든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인들이 요리를 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다음 몸통까지도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좀 있잖아요. 네. 뭐 부대찌개나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울 때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음식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찌끄러기는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 잔반 같은 걸 뭐 만들었지 부산물들을 않습니까? 좀 근데 이게 일종의 또 소울푸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 부대찌개가 있다면 좀 미국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다. 이렇게 예,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KFC가 여러 나라로 이제 진출을 하다가 1969년에 뉴욕에 상장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KFC 매장이 전 세계 한 4만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있고 제 경험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4년에 그쵸. 처음 들어왔었는데 좀 90년대 후반에 그 모 이슬람 국가에서 주재원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KFC가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처음 들어오니까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줄이 뭐 수백 미터까지 뭐 이어지고 그런 경험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슬람국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그런 반미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미국식의 어떤 그런 헐리우드 문화 대표적인 거죠. KFC, 맥도날드 그런 것을 이렇게 선호한다는 어떤 그런 방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내에는 1984년에 1호점이 종로에 개설이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 KFC가 두산그룹이 운영하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 매각이 됐다고요? 예,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1980년대 중후반에 많은 그런 미국식 그 패스트푸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점에 개점을 했었고 어. 제일 먼저 패스트푸드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이쪽 KFC고 그다음 89년인가 88년에 올림픽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맥도날드가 네네네네. 압구정점에 개봉을 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아. 개봉을 하고 압구정 입점을 했었습니다. 하고 당시 두산그룹이 이런 그 외식 브랜드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KFC 그리고 버거킹 아시죠? 알죠. 버거킹도 저 두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네네. 그리고 어디야 그 캐주얼웨어 폴로 폴로도 두산에서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네네네. 경우에 전부 이렇게 뭐 폴로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고 그랬지만 당시는 두산그룹이 라이센스를 갖고 국내에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IMF 전에 두산그룹이 소위 말하는 어떤 좀 이렇게 뭐 식음료라든지 이런 쪽을 다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IMF의 어떤 그런 파고를 뭐 순조롭게 넘긴 기업이죠. 두산그룹입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이렇게 두산그룹이 운영을 하다가 2017년에 예. KG그룹이 인수를 해 갑니다. 근데 예. KG그룹은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리는 이제 곽재선 회장 주도하에 예. 식음료부터 해서요, 뭐 화학이랄지 제철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인수 합병 등으로 몸집을 좀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혹시 KG그룹 쪽 어떤 뭐 이렇게 뭐 브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KG그룹에서 내놓은 거? 저희 이제 식음료 관련해서는 할리스 커피가 있는 걸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네. 할리스 커피 있고 이 KFC 있고, KFC 있고, 그리고 언론 미디어 이데일리를 KG 네, 그룹에서 그러네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설명드리자면 KFC 매장을 가면 항상 그 이데일리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같은 계열 회사니까 네네네. 일종의 그 마케팅 차원에서 신문을 그렇네요. 내놓고 있고 네. 곽재선 회장이 뭐 그 위로 쭉쭉 그 다양한 어떤 기업 M&A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뭐 KG 케미칼 네. 그리고 옛날에 그 동부제철 지금 KG 음. 스틸까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곽재선 네. 회장 약간 사진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좀 이렇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인수 뭐 관련 이슈. 네. 상용차 그렇습니다. 네. 상용차 주인이 뭐 5번, 6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가 지난달에 KG그룹에 최종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쭉 곽재선 회장 이야기는 좀 사명을 좀 바꾸겠다고 합니다. 뭐 KG 상용 모빌리티 쪽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뭐 네. 전기차 개발이라든지 또 뭐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런 걸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KG 그룹이 지난달 쌍용차를 인수한다 이렇게 최근에 이슈까지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KFC부터 해서 두산그룹을 거쳐서 KG 그룹까지 이렇게 이슈를 체크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 살펴보셨던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에 등장했던 그린북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린북, 가이드북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가이드 네. 사실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60년대 흑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북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죠. 그린북이 혹시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증권 관련된 이런 가이드북일까요? 아, 그쪽은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옵니다. 아, 네네. 한국은행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 네네. 미국에는 저 베이지북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아, 맞네요. FRB에서 네네네. 이렇게 내놓은 어떤 그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베이지북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약간 그린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표지도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린북. 네, 그린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그린북, 이제 가이드북이죠. 이런 가이드북과 같은 한국은행 경기 동향 보고서인 이런 또 공교롭게도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 그린북이라는 가칭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좀 그린북 관련된 영화 이슈도 체크해 봤고요. 여기에 KFC 이야기, 두산 이야기, KG 이 그룹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짚어봤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